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어장 붕괴 역사와 지속 가능한 수산 자원 관리입니다. 제 마이크를 조금 들고 얘기를. 예. 특히 여기 이제 마린 스튜어드십 컨실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해양 관리 협의회인데요. 이 MSC라고 이제 줄여서 얘기를 합니다. MSC는 자연 과학자들이 만든 비영리 국제 기구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지속 가능한 수산 자원 관리, 또 우리가 먹는 수산물이 어디에서 왔고 또 우리는 어떻게 책임 있는 수산물 소비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이 순서대로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들께 한 가지 이제 묻고 싶습니다. 혹시 이 물고기가 무슨 물고기인지 아실까요? 예, 대구입니다. 대구. 우리나라에 명태가 있다면 유럽에는 대구가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 생선입니다. 한 600년 정도 바이킹이 등장했을 때부터 대구를 먹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대구가 단백질이 많으니까 우리 그 명태처럼 덕장에서 말리면 이렇게 딱딱하게 잘 말릴 수가 있습니다. 바이킹들이 그 사는 지역에는 자원이 뭐 풍족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선택한 전략은 다른 나라에 이렇게 침략을 해서 약탈을 하는 거죠. 근데 약탈을 하려면 기동성이 좋아야 됩니다. 뭐 솥 걸고 물 끓이고 뭐 이렇게 밥하고 이렇게 하면 약탈해서 빨리 도망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구를 먹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대구를 이렇게 말리면 딱딱해져 가지고 뭐 무기가 없으면 대구 가지고 이렇게 막 공격도 하고 뭐 했을 정도로 대구가 이렇게 굉장히 가볍고 또 이렇게 딱딱하고 이동하면서 이제 먹기 좋은 이제 그런 음식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음식이 다양하게 발전을 해오다가 피시앤칩스 여러분들 한 번쯤은 먹어보셨을 겁니다. 굉장히 이제 국민 음식이죠. 스테이크를 이렇게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단백질을 충족하기 위해서 항상. 그래서 피시앤칩스를 대신 먹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피시앤칩스가 이렇게 뭐 굉장히 이제 고급스러운 식품은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서민식품이었습니다. 또 대구는 굉장히 이렇게 풍족한 그런 수산 자원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그물만 던지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이런 자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헉슬리라는 영국 왕립화폐 회장이 뭐 대구는 얼마든지 많으니까 뭐 무한하다 대구 자원은 그러니까 얼마든지 잡아도 된다 뭐 이렇게 했을 정도였습니다. 이 토마스 헉슬리는 찰스 다윈을 지지했던 당시에 굉장히 혁신적인 그런 과학자 중에 하나였는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사진 보시면 이게 대구입니다. 이게 보스턴 앞바다의 해변인데요. 대구가 얼마나 많았으면 뭐 덕장에 걸지도 않고 그냥 모래바닥에 이렇게 말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이즈가 이 정도 컸습니다. 어린애 키보다 훨씬 큰 대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메이플라워 이렇게 당시에 그 보스턴 앞쪽에 이제 뭐 조지스 뱅커스 뭐 이렇게 그랜드 뱅커스 이렇게 어장들이 있는데요. 그 이제 필그림들이 이렇게 유럽에서 신대륙으로 건너갈 때 뭐가 텅텅텅 소리가 났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대구였더라. 이런 기록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많던 대구가 갑자기 이렇게 90년대에 이렇게 확 올라갔다가 툭 떨어집니다. 대구 자원이 없어져 가지고 그 캐나다 뭐 보스턴 이 지역에 살던 어민들이 이제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더 이상 대구업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쪽 뭐 대서양뿐만 아니라 뭐 북해 쪽에도 대구 자원이 다 이렇게 줄어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그 좋아하는 피시앤칩스를 더 이상 이제 먹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게 왜 그랬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렇게 큰 어선들이 그동안 남획을 했다 이렇게 이제 과학자들이 밝혀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대구뿐만 아닙니다. 이 물고기는 오렌지 러피라는 물고기인데요. 심해에 삽니다. 굉장히 오래 이렇게 자라는데 오래 걸리는 물고기고 150년까지도 산다고 합니다. 이 물고기가 이제 오렌지 러피라는 거는 이렇게 빨간색인데 이제 심해에서 살 때는 빨간색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이게 굉장히 이제 식감이 좋아가지고 고급 요리로 사용되는 식재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해산이라고 해서 이 바다에 이렇게 솟아와 있는 이렇게 해저산이죠. 여기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분화구처럼 이렇게 붕붕 파인 데서 모여서 삽니다. 모여서 살고 얘네들은 이렇게 오래 이렇게 자라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활동성이 아주 좋은 애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모여서 잘 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잡기 좋겠죠. 이렇게 트롤로 이렇게 탁 이렇게 건져서 올리면 그냥 한 번에 싹쓸이가 가능한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잡기 좋겠죠.
얘네들도 90년대 이르러서 자원이 확 이게 어획량이 확 올라갔다가 툭 떨어집니다. 비슷한 아까 대구처럼 비슷한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물고기는 파타고니아 이빨고기라는 물고기인데요. 이것도 역시 우리 여러분들 메로라고 들어보셨죠? 메로구이. 예, 고급 식재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까 오렌지 러피 대구처럼 이것도 이제 사람들한테 많이 이렇게 팔리기 시작하니까 남획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거는 거의 범죄 조직까지 이렇게 가담을 합니다. 마피아, 해적까지 등장을 해서 여기 보면 오스트리알리아 해군이 직접 이렇게 경계를 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이 자원도 이렇게 90년대 확 올라갔다가 툭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얘기했던 어종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건 FAO라고 세계 식량기구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이 오렌지색을 보면 이게 남획이 되었다라는 이제 얘기입니다. 이 오렌지색이 커지면 커질수록 바다가 텅 비어 간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는 전체적으로 봤고 각 태평양, 대서양 이렇게 보면 각 어장마다 이렇게 오렌지색이 커지고 있습니다. 남획이 된다라는 거죠. 아까 토마스 헉슬리는 아무리 잡아도 대구 자원은 무한하니까 잡아도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트롤 어선들 봤죠? 그렇게 큰 사이즈가 그런 아주 높은 기술력을 가진 어선들이 나올지는 토마스 헉슬리가 생각을 못했던 거죠. 우리는 바다는 동경의 대상입니다. 그죠? 바다는 무한하고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뭐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어부들도 이건 용왕님이 주시는 거다. 많이 잡을 수 있으면 많이 잡고, 그죠? 많이 못 잡는 날은 그거는 용왕님이 또 다음 날을 이렇게 많이 잡을 수 있는 날을 또 주실 테니까 이렇게 우리는 바다가 주는 대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술력이 발전하고 이제 전기선이 나오고 어망도 굉장히 이제 커집니다. 사이즈가 어느 정도로 어망이 이렇게 그물들 또 이렇게 낚시 이런 게 크냐면요. 여러분들 자망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테니스 넷 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이렇게 지나가면 아가미가 걸려서 이렇게 잡히는 그런 어구입니다. 그런 어구가 길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길이가 15km에서 20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길이가 15km에서 20km면 어느 정도일까? 여기 우리 해양박물관에서 저기 김해공항 정도 가면 한 15km 정도 될 겁니다. 그 일대 물고기가 지나가면서 다 잡힌다고 봐야 됩니다. 낚시 어선들 연승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참치 잡는 어선들이 있습니다. 근데 길이가 100km 정도 됩니다. 100km면 어느 정도일까? 부산에서 대구까지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후크를 걸어가지고 100km 정도 되는 길이에 물고기를 잡습니다. 또 선망이라는 우리 또 어구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길이가 한 1.5km, 또 깊이가 한 250m 정도 됩니다. 거기를 이제 일망타진하는 그런 이제 법입니다. 1.5km 하면 아마 여기 박물관에서 우리 해양대학교 정도 거리 이렇게 지름이 이제 1.5km죠. 그럼 여기 이제 키오스트도 있고 케마이도 있고 이렇게 연구원들 다 일망타진 되는 겁니다. 250m 깊이로. 자, 이 정도로 이렇게 배들이 이렇게 이 해양을 종횡무진하면서 어획을 어떤 제재 없이 하게 되면 바다가 고갈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은 동경의 대상이었지만 이제 기술력이 발전했습니다. 자연과학자들은 호기심이 많습니다. 이 바다가 그동안은 동경의 대상이었지만 이제 관리의 대상이 이제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지금 여러 이제 남핵 불법 어획이 계속 심해지고 있고 수온도 상승하고 또 이 어업으로 인해서 혼핵, 또 우리 유령 어업이라고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어구들이 바다로 또 이렇게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계속 어획을 합니다. 유령 어구에서. 또 우리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들, 섬을 이룰 정도로 사이즈가 크죠. 그 여러 가지 이제 총체적인 이런 문제 때문에 바다가 자꾸 텅 비어져 갑니다. 수온도 올라가고 그 텅 비어진 바다에는 이렇게 해적 생물들이 채워져 갑니다. 어부들도 이제 그런 원하는 물고기들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해파리만 가득합니다. 자, 이 물고기들은 그러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 텅 빈 바다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고기들은 이런 서식지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이런 습지, 또 갯벌, 이렇게 맹거로브 숲, 또 이렇게 켈프 숲, 산호초,
이런 데서 새끼들을 이렇게 알을 넣고 여기서 어린 물고기들이 자랍니다. 뭐 물고기뿐만 아닙니다. 어린 상어들 또 거북이들도 다 이런 데서 보호를 몸을 숨기고 플랑크톤을 먹어가면서 자랍니다. 이렇게 이제 서식지가 건강해야지 또 해양 생태계도 건강해집니다. 여기는 보금자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다 간척하고 그죠? 또 뭐 양식장을 만들고 리조트 만들고 다 매립하고 파괴합니다. 맹그로브스도 파괴합니다. 여기는 그 해양 생물들한테도 중요하지만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만드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이런 총체적인 문제가 왜 자꾸 나오는 걸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우리의 환경을 파괴하고 자꾸 이렇게 죽을 길로 우리는 나갈까? 이걸 연구한 분이 있는데요. 그 게럿 하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60년대 이런 논문을 냈습니다. 트레저디 오브 커먼스라는 내용의 논문을 내셨는데요. 공유의 비극이라는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안 잡으면, 물고기 안 잡으면 남이 잡지. 이제 그럼 난 잡아야지. 내가 안 잡으면 남이 더 많이 잡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도 잡아야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명태도 사라졌죠. 우리가 정부에서 규제를 풀었어요. 노가리를 다 잡을 수 있게끔 규제를 풀어버렸는데 우리가 안 잡으면 물고기 북한에서 잡는다, 일본에서 잡는다, 이제 이런 논리입니다. 이게 전 세계에서 공유 자원을 놓고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너 오스트롬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 공유의 비극을 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연구를 하신 분인데 공유 자원을 관리 못해서 그렇게 해서 실패한 경우, 또 공유 자원을 잘 관리해서 성공한 경우를 이렇게 직접 가서 현장 조사를 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봤더니 야, 이거는 정부에서 관리를 해서 답이 안 나온다. 관리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럼 이거 민간 소유로 해서 사유재산 할 것인가? 야, 그것도 답이 아니다. 그럼 결국에는 자원 관리를 이렇게 성공적으로 한 데는 어디냐라고 했을 때는 적정한 이제 사이즈의 공동체에서 거버넌스 베이스로 이렇게 관리를 했을 때 가장 성공적이더라,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여기 간단하게 거버넌스 모델이 있는데요.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있습니다. 자, 어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 어업뿐만 아니라 물고기를 잡으면 누가 사야겠죠, 그죠? 그럼 소비자들이 또 있습니다. 또 이제 NGO들이 있습니다. 잡지 마, 먹지 마. 이제 NGO들 계속 환경운동 이렇게 하시죠. 또 연구기관들이 있습니다. 물고기는 바다에 얼마나 많을까? 이제 무한한 호기심으로 계속 연구를 하십니다. 또 학계에서는 야, 우리 어떤 방법론으로 이게 이렇게 평가를 할까? 자원들을 평가할까? 이런 방법론들을 내고, 정부에서는 수산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먹거리를 이렇게 잘 관리를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고민을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를 이렇게 거버넌스를 만들고 어떻게 묶을 것인가? 굉장히 이제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MSC입니다. 마린 스튜어드십 컨실이 이런 고민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과학자들의 그런 이제 관리, 수산 자원을 관리해서 잘 보호를 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지속 가능하게 어업 방식을 개선을 해서 보호를 하자. 그러면 굉장히 이제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여러 이제 학계, NGO들 다 모시고 표준을 만듭니다. 지속 가능 어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표준을 만들었습니다. 자, 근데 표준을 만들고 이걸 적용을 하려고 하면 소비자들이 이렇게 지속 가능한 수산물에서 나온 수산물을 구매를 해줘야지 이분들이 동기부여를 받게 됩니다. 즉 보상이 이제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리워드를. 그래서 이걸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인증제도를 만드는 게 가장 합리적이겠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어업을 실현한 어업에는 인증서를 이제 평가를 해서 인증서를 주고, 여기다가 이제 에코라벨을 붙여서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에코라벨을 붙여서 시장에 내면 소비자들은 이제 지속 가능한 수산물을 구매를 하고 더 많이 참여를 이제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이런 이제 이론을 바탕으로 이제 인증 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지속 가능한 수산인가? 그 표준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이 원칙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원 자체가 지속 가능해야 된다. 물고기가 바다에 있어야지 이제 잡지 않을까. 그럼 물고기를 어떻게 보호를 하고 잘 관리를 할 것인가. 이런 이제 원칙이 1번입니다. 두 번째는 환경 영향에 대한 최소화입니다. 우리가 어쨌든 물고기를 잡게 되면 환경에 영향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최소화시켜야겠죠. 물고기 수산 자원만 보호할 게 아니라 해양 생태계,
또 뭐 여러 해양 생물들이 있습니다. 돌고래, 상어, 거북이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도 이제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효과적인 관리, 법규도 지켜야 되고 거버넌스도 유지해야 되고 이제 이런 원칙 크게 세 가지를 만들고 안에 이제 세부적으로 64개의 또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게 지속 가능한 수산 관리인가라고 했을 때 이렇게 MSC에서는 이렇게 보면 MSY 이 지속 가능한 이제 어획량이죠. 그럼 뭐가 지속 가능한 어획량이냐? 자, 물고기들도 나이가 들면 사망을 합니다. 죽습니다. 늙어 죽습니다. 물고기들도. 자, 우리가 그 늙어 죽는 양만큼 계산을 해서 그만큼 잡으면 그렇게 자연에 이제 피해를 많이 끼치지 않지 않을까. 자, 그러면 많이 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고기 줄어들고, 자, 물고기는 알을 놓고 다시 이렇게 또 이렇게 성장을 해서 또 그만큼 개체수가 세워집니다. 어느 정도 없어지면 이제 먹이 경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또 그만큼 수가 채워집니다. 자연적으로. 자, 그만큼만 잡자라는 거죠. 근데 너무 많이 잡아버리면 물고기가 그 개체수를 늘리는 그 수준까지 이제 도달을 못하게 되면 지속 가능하지 이제 않게 되겠죠. 결국 고갈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TAC 같은 이제 제도를 정부에서 만들고 있고요. 이만큼만 잡자. 이렇게 양을 정하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금지 체장, 작은 사이즈는 얘네들은 풀어주자. 여기까지 잡아버리면 이제 다 씨가 마른다. 또 그물 크기를 어느 정도 크게 해서 작은 애들이 안 잡히게, 큰 애들만 잡히게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베스트 컨트롤이라고 해서 어획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해양에 대한 그 데미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물에다가 핑어, 돌고래를 쫓는 뭐 초음파 장치, 또 바다 허수아비, 바다새도 엄청나게 많이 죽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작은 물고기 빠져나가는 탈출 장치, 거북이 빠져나가는 탈출 장치 이런 걸 통해서 어획을 할 때 이제 바다의 어떤 생태계를 파괴하는 걸 최소화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거버넌스, 지역 공동체하고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링하고 또 개선할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개선을 하는 그런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이제 MSC의 활동에서 시장에 참여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파타고니아 이빨고기가 있는데요. 메로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 미국의 홀푸드 마켓이라고 있습니다. 유기농 마켓이라고 유명한데요. 이 파타고니아 이빨고기가 이렇게 막 남획이 되니까 우리 이제 구매 못하겠다. 우리 소비자들이 반대한다. 그렇게 해서 10년 넘게 이렇게 보호를 이제 자원 보호를 하게 하고 MSC를 이제 취득하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팔기 시작했습니다. 자원량이 어느 정도 이제 지속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파는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MSC가 없으면 이제 뭐 구매를 이제 못하게 이렇게 이제 방침을 정했습니다. 아까 북해 대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스코틀랜드 어부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연구기관들 또 이렇게 대학하고 손을 잡고 이렇게 자원을 보호를 해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해서 이렇게 MSC 인정을 했고 또 이렇게 물고기 이렇게 인정받은 물고기들은 부가가치를 높여가지고 이렇게 펫푸드로 또 뭐 여러 부산물들도 이렇게 다 고급화시켜서 이렇게 판매를 잘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MSC의 노력 또 지속 가능한 어업에 대한 노력들은 그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이라고 이 UN에서 만든 인류 공동의 목표,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삶을 영위하자. 이런 뭐 환경뿐만 아니라 인류 생존에 지금 너무 위협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살려면 이 17개에 대한 내용들을 서로 지킵시다라고 공동의 목표를 만듭니다. 여기서 이제 14번 특히 14번이 내용을 보면 이게 이제 그 라이프 빌로우 워터인데 이 해양에 관련된 지표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제 남핵, 불법어업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굉장히 이제 MSC 표준하고 밀접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MSC 인증수라든지 뭐 참여율 이런 것들이 이 14번을 맞추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어업은 바다로부터 여러분들 식탁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중간에 이 지속 가능한 어업에서 나오는 수산물들이 다른 불법 어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거랑 섞이게 되면 그 노력들은 소비자들은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력 추적이 가능하게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근데 여러 그 산업 관계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참여를 하지 않으면 이 노력들은 다 허사가 됩니다. 하나하나 그 체인마다 많은 노력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많은 브랜드들이 이제 이 무브먼트, 이 운동에 이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월마트, 테스코, 웨이트로스 이런
마트들, 슈퍼마켓들에서 구매 선언을 해서 지속 가능한 어업을 우리는 구매를 하겠다. 뭐 2030년까지 100%. 뭐 A용, 일본의 A온이라고 우리 그 이마트 같은 데가 있는데 우린 30% 정도는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뭐 사이즈를 정해서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올림픽에서도 이런 취지를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런던 올림픽부터 리우 올림픽, 도쿄 올림픽까지 쭉 이렇게 지속 가능업, 지속 가능한 수산물 구매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노력들은 이렇게 기업에 요즘 뭐 ESG 레포트, 지속 가능 경영 레포트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들도 계속 이렇게 자원을 고갈시키는 그런 비즈니스를 할 게 아니라 지구를 계속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투자를 하지 않겠다. 이런 움직임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지속 가능한 경영 보고서를 이렇게 퍼블리시할 때는 이 SDG 가지고 이렇게 지표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밑에 17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네슬레고요. 뭐 일본 같은 경우 이제 고쿠보라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MSC 그런 여러 가지 지속 가능한 어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 기업은 지원을 했고 이렇게 14번 지표를 맞추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에 내고 있습니다. 맥도날드도 이렇게 명태 같은 경우 MSC 인증을 받았고 우리도 이렇게 지속 가능성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 파나소닉은 전자회사인데 전혀 바다랑 상관없을 것 같지만 이렇게 구내 식당에 MSC, ASC 인증 취득을 해서 24만 명 직원들한테 이 부분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렇게 경영 보고서에 이런 활동들을 알리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지속 가능성을 보면 14번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안타깝고, 그래서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인데 좀 그렇습니다. 보면 여러 이제 투자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지만 투자 은행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노르웨이 뭐 SMNL이라든지 뭐 ING라든지 이런 기업에서도 이렇게 14번을 맞추면 블루본드라고 따로 이렇게 펀딩을 만들어서 투자를 할 때 이런 여러 가지 기업들한테 이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시푸드 와치라든지 뭐 MSC라든지 ASC라든지 여러 이렇게 지속 가능한 노력을 하는 이런 기구들과 단체들이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수산물이 우리가 먹는 수산물이 남획이 되고 있는 수산물인지 아닌지 또 바다 환경을 파괴시키는 수산물인지 아닌지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 그 뭐 슈퍼마켓 또 리테일러 또 어업에서는 이런 노력들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린이 교육부터 우리 박물관에서도 지금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먹는 먹거리와 이 수산물 그리고 또 바다 이 부분이 서로 연결된다라는 그런 교육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영국에는 지금 1000개 넘는 초등학교에서 피쉬앤키즈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환경교육과 그런 급식을 연계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뭐 코넬이라든지 버클리, 뭐 맥길 이런 대학에서도 이렇게 MSC를 인정받은 구내 식당을 운영해서 이런 노력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지자체, 공공기관, 또 뭐 인플루언서들, 또 이렇게 요리사들도 이런 운동에 참여를 해서 많이 알리고 있습니다. 아까 제레드 다이아몬드 얘기가 나왔는데요.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총균세로 이제 유명한 학자십니다. 이분이 문명의 붕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만큼 두꺼운 책인데요. 공유 자원을 관리하지 않으면 문명이 붕괴된다라는 이제 내용입니다. 거기 이제 667페이지 정도 보면 MSC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바다에 대한 공유 자원 관리는 쉽지가 않은데 MSC에서 그래도 계속 이렇게 노력을 해서 잘 보내고 싶다고 마이크가 잠깐 꺼졌습니다. 박수를 보내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만큼 바다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관리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그 자연과학자들의 노력으로 이제 바다도 그냥 막연한 동경의 대상이 아닌 이제 관리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풍부하게 수산물을 즐기고 또 지속 가능한 바다를 우리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